전설적인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삶의 실천가, 그레이브 댄서 샘 젤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야기. 모두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오른쪽을 봐라.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늘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일까? 샘 젤의 아버지는 그가 아는 사람 중 처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34살에 2차 대전 당시 독일 공군이 선로를 폭파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폴란드에 있는 고향을 탈출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와 2살배기 누나를 데리고 두 대륙을 횡단하는 21개월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미국에 도착했다. 그 아버지 덕분에 샘은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믿으며 자랐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도전을 막을 수 없다. (1959년)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 전공으로 입학한 샘이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다. 어느 날 친구의 아파트에 놀러간 샘. 집주인이 집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대. 두 집을 모두 철거하고 15개의 룸이 있는 기숙사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던데. 샘은 친구에게 말했다. 집주인을 설득해서 우리가 기숙사를 관리하자. 샘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을 몰랐지만 만약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를 시험하고 왜 안 될까라고 질문하는 욕구는 샘의 DNA의 일부였다. 집주인이 주문한 할머니 집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가구를 반품하고 당시 유행하던 스칸디나비아풍의 모던한 라인의 가구를 구입한 샘과 그의 친구. 아파트 관리를 시작으로 돈을 모은 그는 1965년 미시간 애나버에서 첫 번째 건물을 매입했다. 내부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가구를 교체하고 임대료를 2배로 올린 샘. 몇 달 후 샘은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을 매입했고 1966년 샘이 로스쿨을 졸업한 24살. 그의 은행 계좌에는 25만 달러가 있었고 그 해에만 15만 달러를 벌었다. 애나버에 머문다면 나는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샘은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업 파트너와 함께 시카고로 향했다. (1973년) 샘은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전조가 된 것은 플로리다 올랜드의 그의 아파트였다. 1973년 중반, 그의 집 주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이 무려 6채였고 디즈니월드는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지역 성장 전망은 천문학적이었다. 공급이 너무나 많았고 공간과 임대료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이 불가피했던 그때 샘은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시나리오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샘은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커리어에서 가장 큰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 샘의 투자 논거는 향후 5년 동안 부실 부동산을 인수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입주율이 여전히 90% 이상이던 시절 모두가 샘 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라야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74년 시장은 붕괴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샘은 달러당 50센트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었다. 이후 샘은 리얼 에스테이트 리뷰지에 그레이브 댄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 그의 독특하고 역발상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샘은 그레이브 댄서라는 별명을 얻었다. 기업가 정신, 장학금,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샘 젤. 겸손한 시작에서 엄청난 성공에 이르기까지 샘의 여정은 인생과 사업에서 노력과 창의력, 회복력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했다.
2007년 샘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자신이 키워온 부동산 회사인 에쿼티 오피스를 390억 달러에 매각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매각 거래였다. 솔직함, 다채로운 화법,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샘 젤. 미국 재계의 독특한 인물,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 비즈니스 혁명가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누구나 변화를 만들고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